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위험한 매매는 하지 말자, 리스크 제로 매매법에 대한 강의인데요. 2편입니다. 1편을 미처 못 보신 회원님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꼭 눌러서 1편부터 보시고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1편에 이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시황에 맞는 매매를 하자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횡보장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등락장 정도의 크기, 여기가 추세장의 크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횡보장 안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죠. 시장에 맞추는 겁니다. 등락장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폭이 확보된 이후에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시작점, 끝점 이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겠죠. 이런 횡보장에서 뭐 추세장을 갑자기 기대한다던가, 그림은 횡보장에서 추세가 나왔지만 획 돌려 나가면서 나왔지만 보통은 등락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장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에 맞는 매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매하다 보면 괜히 질척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매매라고 쓸게요. 표현을 좋게 하죠. 분별력 없는 매매. 이것이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횡보장 안에서 질척거리면서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이어간다든가, 등락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매를 못하고 멈칫거린다든가, 추세장을 못 따라간다든가,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수익과 손실에 엄청난 결과 차이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장에 맞는 매매를, 이런 것도, 이것도 또 이런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습관이 좋아야 수익이 생긴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이고요. 이쪽은 나쁜 습관이겠죠.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오버 금지라고 써봤는데요. 이 오버 금지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매매를 할 때 오버하는, 넘치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할 때 이미 정해진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보면요, 뭐 계약수 같은 것도 있고요. 계약수, 또 분석 능력, 또는 뭐 체력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분석한 결과를 애써 무시합니다. 이런 경향도 있어요. 분명히 한 계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광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밤을 새워서 정신이 몽롱한데도 맑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매를 하려 듭니다. 이러한 것들, 각자가 정해진 상황에 오버하는 일, 이거는 당연히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을 오버하지 않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자 정하는 것이라서, 만약 손실 나는 경우를 손실 경험이 있었다면 왜 하고 물어봐서 그 원인이 바로 오버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요건 리스트를 작성해 가면서 나에게 하나씩 오버하지 말아야지 하는 리스트를 정해 놓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오버를 해도 괜찮다라는 실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또 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걸 만약에 몰랐다가 알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응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요 오버 금지만큼은 이게 알고도 행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거 되게 나쁘다고 항상 말하죠. 이 자살골, 역진입이죠. 역진입, 역매매 뭐 이런 식인데요. 이거 나쁜 습관인 줄 알고 난 다음에도 수정하는데, 교정하는데 수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오버 금지가 참 이게 하나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 오버 금지 아주 또 강조합니다. 자신이
왜 손실이 나는지 알았으면 그 손실을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같은 손실을 반복한다는 거. 그건 빨리 깨달아야죠.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제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5번, 여기 나쁜 습관 쪽에 5번이 하나 생겨나죠. 학습하기 싫어서 별 핑계를 다 대는 학습 게으름병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제가 늘 얘기하고 늘 추천하고 공부해 둘만 하다 하는 수식 공부 절대 안 하십니다. 예. 요거는 한 95명쯤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차트 분석. 이게 순서예요. 수식 공부를 안 하니까 차트 분석이 안 되고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한 절반 정도는 되실 겁니다. 예. 여기 조금 더 넘어가면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식 공부는 이거는 뭐 필수로 해야 되고요. 차트 분석을 하려면 이건 필수입니다. 이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차트 분석까지만이라도 내가 어떤 일정한 수식을 만들어서 차트를 완성시키고 이 정도까지는 하고, 그리고 뭐 이쪽에 있는 뭐 분석법을 하나 더 배운다던가 무슨 뭐 시황을 내가 읽는 힘을 키운다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52명 중에 한 분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만 찾으러 다닌다. 이 학습에 대한 게으름병이고 꼭 고쳐야 되는 아주 고질병입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데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꽉 차서요. 6번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는 리스크 제로로 가기 위한 기초 단계이죠. 예, 기초 단계입니다. 이 모의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는데요. 이 모의 투자가 조금 심심하다, 실감이 안 난다, 또는 뭐 계약수가 많아서 그런 거죠. 뭐 시간이 아깝다, 뭐 아깝다고까지 안 쓸게요. 뭐 어떤 그런 이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하기 싫어서 핑계 하는 거죠. 이 모의 투자 모토에서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으면 이거는 실전 수익도 없습니다. 이거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애써 무시하시면 안 되죠. 모토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실전에 수익이 납니까? 똑같은 방식의 매매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안 나면 여기서 안 나는 거고, 여기서 나면 여기서도 나는 거죠. 그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자꾸 뭐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입문자는 뭐 필수로 많이들 하시는데, 조금만 경험이 생겨버리면 안 하려고 듭니다. 근데요, 이거는 입문자, 경험자, 뭐 고수 할 거 없이 전부 다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해야 됩니다. 고수는 이거 슬럼프 때문에 하는 거고요. 슬럼프 누구한테도 오죠. 아무리 고수라도 슬럼프 옵니다. 슬럼프 오면 모토로 다시 돌아가서 모토 하시는 게 맞고요. 이 경험자들은 고집 때문에 잘 안 하는데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손실이 좀 내가 예상보다 좀 요 며칠 손실이 많이 크다, 그럼 매매 딱 중단하시고, 매매 딱 중단하시고 며칠만이라도 컨디션을 되찾으세요. 여기서 잠깐 팁 하나 가죠. 모토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최소 한 달 정도 하시는 것을 권장하죠. 최소 한 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 주기라는 것이 있어요.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하면 쉽습니다. 며칠은 잘 올라가고 며칠은 안 움직이고 또 며칠은 내려가고 또 며칠은 중간쯤에 크기로 움직이고 뭐 이런 주가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보면은 난 여기서 잘해, 잘해. 근데 이상하게 하락에서는 잘 안 돼. 이런 거 있죠. 횡보해서 쉬어야 되는데 요번엔 못 쉬었어. 왜 못 쉬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주가 주기가 변하는 건 뭐 일주일일 수도, 이게 일주일 갈 수도 있고 3, 4일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주가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의
성과를 측정해보고 또 이렇게 여기 성과는 어떻나 이 성과는 어땠나 또 이렇게 움직일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나오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예, 그래서 모트로 하실 때에는 최소 한 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얘기를 끝내고 보니까 더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했네요. 실전에 앞서서 마지막 모트를 할 때요, 이때는 실전에서 내가 한 계약만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모트에서도 한 계약만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 요거 하다 보면 잘 안 지켜져요. 예, 그죠? 누구나 다 모트를 하다 보면 아 이거 모트지 그러면 바로 한 계약으로 손실 나는 거 메꿔버리기도, 두 계약 세 계약 때려 넣어서 물타기해서 빠져나오거나 막 이런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 한 계약당 증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한 계약을 매매하다가 갑자기 세 계약, 네 계약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 모트도 역시 한 계약, 내가 한 계약 쓸 계획이라면 한 계약으로, 내가 세 계약까지 운영하겠다 그러면 세 계약까지만 이렇게 해서 모트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제로로 가기 위한 7번째죠. 7번째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이 유연한 대응은 여러 가지 방면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시황 같은 게 있겠죠. 시황이 맨날 올라가기만 하고 맨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예, 유연하게 이 시작점들을 찾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A 방식, 여기서는 B 방식, 여기서는 C 방식, 또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 진폭이 커져서 이런 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미쳐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D 방식, 여기에는 E 방식, 여기에는 F 방식인가요? 이렇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C하고 D는 비슷하겠죠? 또는 A나 E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까 이거 주가 주기라고 그랬죠? 그 단어 잘 썼네요. 이 주가 주기가 변할 때마다 이 주가 주기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거, 요거 중요하죠. 이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익 잡기 만만하지 않아요. 뭐 시황에도 대응해야 되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겠네요. 증거금. 이 증거금 얘기도 중요해요. 자, 장이 오늘 이런 장이나 이런 장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개가 섞여 있던가. 이거 매매는 하고 싶은데 좀 불안해요. 그러면 해선 같은 경우에는 미니로 하지 마시고 마이크로로 하세요. 증거금을 팍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한 계약만 딱 찔러 보는 겁니다. 10분의 1짜리로 해놓고 이 등락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등락장이라고 해도 미니에서는 5만원 아니면 10만원으로 커버가 됩니다. 되죠? 웬만한 등락장은 요게 5만원이면 미니에서 100틱이에요 10만원이면 200틱이고 이게 거꾸로 간다 해도 거꾸로 200틱까지 버티더라도 10만원이면 해결하니까 만약에 미니로 했으면 100만원 나가겠죠? 근데 100만원 좀 부담 가죠? 그러니까 미니로 이런 식으로 증거금 분할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국선일 때는 국선 하지 마시고 옵션 하세요. 그냥 당일치기 옵션은 해볼만 합니다. 요거 몇 분의 몇인지 잊어버렸어요. 써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싸죠 옵션. 외가로 하세요. 외가로 하면 뭐 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 그냥 재미삼아 찔러보는 거죠. 시황이 이런데 여기다가 막 딜이 계약수 늘려가면서 막 치고받고 뭐 싸울 일 있습니까? 이런 거 먹어야죠. 이런 거. 뭐 시황, 증거금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봤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 순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정. 결과에 대한 인정 또는 분석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유 있게 유도리 있게 액션을 취한다. 이런 순응입니다. 고집 부리다 보면 폭망하죠. 고집은 폭망입니다. 이거는 폭망이에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하죠. 며칠 잘 해놓고 하루에 폭망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죠. 속 쓰린 이야기. 이 순응하고 인정하는 것, 이 심리상, 이것도 일종의 심리네요. 심리.
이러한 부드러운 유연한 자세가 있어야만 리스크 제로에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유연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여기 이거 리스크를 자꾸 증가시키는 요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각인된 지식이라고 하나 써볼게요. 이 각인된 지식이 왜 리스크 제로를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여러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입문자인 경우에는 첫 번째 교과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주변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죠. 예, 인터넷 같은 거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하나씩 습득해 가면서 실력을 키워 나갑니다. 경험자인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실전에서 얻어지는 스킬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것이 각인돼 버립니다. 습관화 된다는 얘기죠. 습관화 되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오케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손실이 난다 했을 때의 대응책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 각인된 내용이 손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정보는 잘못된 정보되죠.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이 각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려라? 어렵죠.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버리고 계속 사용을 하다가 누적 손실까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각인된 지식이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누적 손실을 만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버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한 번에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처음부터. 저도 이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초보자 딱지는 띄었고요. 초보자 딱지는 띄었고 실전도 해보고 하는데, 이 실전에서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또 이럭저럭 마구잡이 이게 어떤 재무상의 바란스가 안 맞춰지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봤더니 이게 내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이 나오는 날에는 손실이 나고 좋은 습관이 나오는 날에는 수익이 나온다 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만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나쁜 습관만 고치려니까 잘 안 돼요. 자꾸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인,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이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몽땅 버리자. 몽땅 버리자. 이렇게 모토를 하나 정해놓고요. 매매는 무조건 정지. 이제부터는 매매 안 합니다. 매매 안 하고 학습만, 오로지 학습만 했습니다. 거의 한 1년 이상 했을 겁니다. 아주 처음부터 초보 입문 학습부터 시작했어요. 학습을 시작하고 한 2년차 정도 되니까 이때부터 안정화된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때 몽땅 버리자, 이거 아주 그때 잘 좋은 결정이었어요. 몽땅 버리자. 처음부터 다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수익이 나면 오케이라고 했고요.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 막을 때 처음부터 다시. 몽땅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거 크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미 실전을 매매하고 매매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초보 입문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이게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때만 이 공부를 학습을 다 끝내고 안정화된 매매를 할 수 있을 쯤 돼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블로그에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블로그가 카페로 발전을 한 것이죠. 현재 주식 강의 시대 카페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자, 여덟 번째를 마지막으로 2부도 마감할게요. 주식 라이프라고 쓰겠습니다. 주식 라이프. 주식 생활이죠. 무슨 개념이냐면요, 동반자의 개념입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 수익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생활이에요. 그냥 생활. 이 정도 가면 리스크 없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손실이 나는 날이 물론 있어요. 이게 없을 순 없죠. 하지만 이 손실도 적당히, 적당히. 세 끼 먹을 거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굶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생활이에요. 오늘 꼭 매매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내일까지 얼마를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런 스트레스 일절 없습니다. 이게 주식 라이프 동반자 개념입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 매매가 편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세월이 걸립니다. 세월이 걸리는데 이거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리스크 제로를 만들려면 그냥 주식 라이프입니다. 동반자이고 취미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지만 저는 전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전 전업 매매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라이프일 뿐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1, 2편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습관, 좌측은 좋은 습관, 우측은 나쁜 습관이죠.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인데 뭐 시간, 노력, 뭐 정렬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뭐 경험도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이쪽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의 팁앤팁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좀 되고 계신지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